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20대 남성 최 씨. 그런데 얼마 전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작은아버지들이 갑자기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은 최 씨에게 백지 서류를 내밀며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무조건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요. 최 씨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인감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고 둘러댔지만 그 후로도 작은아버지들은 수시로 연락해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이번 주말 고향에 방문하기로 했다는 최 씨. 최 씨는 작은아버지를 믿고 이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도 되는 걸까요? 만약 작은아버지들이 최 씨 인감이 찍힌 서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최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누군가가 이 백지 서류를 들고 와서요. 인감을 찍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이제 특히 가족들, 작은아버지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 20대 청년인의 고민입니다. 그 사연을 소개를 해볼까요? 일단 주인공은 그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생활해온 20대 남성, 현재 대학생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를 여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버지의 고향에서 살던 어머니는 이 생계를 위해서 작은 도시로 이사를 나오게 되고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혼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살해자 주인공을 키우게 되는데요. 뭐 이 아들 입장에서는 쭉 자라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뭐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부디 어머니 건강 챙기시면서 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그 작은아버지들 이제 그 가족들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장남이었대요. 예.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남자 형제가 둘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작은아버지가 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자 형제가 있다면 고모 아니겠습니까? 고모가 한 분.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쪽 가족은 형제는 셋인가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랑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차례 지내고 뭐 제사 지내고 하던 거를 못하게 되니까 작은아버지들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명절 때나 한 번씩 찾아갈 정도로 멀어졌던 거죠. 네.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작은아버지 쪽에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자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장남이 사망하고 나서 이 그러니까 손주가 어렵게 그렇죠. 사는 걸 보고 네. 안쓰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 보러 좀 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마저 이렇게 또 돌아가시게 되니까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손이죠. 장손 오늘 살해자가 장손이고 또 할아버지와 했던 관계도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어느 날 그 작은아버지들이 20대 청년 오늘 살해자를 찾아왔습니다. 예, 작은아버지들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어쩌면 조카인데 조카하고 그렇게 뭐 왕래가 있거나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찾아가긴 했는데 작은아버지들하고 만난 거는 몇 년째 이제 얼굴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랬던 작은아버지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근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가져와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근데 뭐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아들이 하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무슨 도장 찍으라고 내민 종이에 아무 글자가 없는 백지인 거예요. 네. 작은아버지들의 말은 이겁니다. 아직 지금 절차가 정리가 안 돼서 적은 건 없으나 곧 여기 절차대로 적을 테니까 대신 도장을 다시 받으러 오고 뭐하고 힘드니 일단 도장 먼저 찍어라 해요. 우리 믿고. 근데 이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사회 경험도 없고 무엇보다 작은아버지들의 이 말이나 이런 거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인감도장이 내가 어디 있는지 갑자기 찾기가 어렵다. 내가 좀 찾아볼 테니 경황도 없고 이러니까 찾아볼 테니 다음에 다시 오세요라고 일단 돌려보내요. 돌려보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만약에 중고등학생이었으면 어려서 모르면 찍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학생쯤 되고 20대쯤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간 작은 아버지들이 계속 그 이후로도 언제 도장 찍을래? 또 만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끈질기게 요구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백지에다 일단 도장 다 찍어 놓아라. 나중에 기재는
추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찜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말에 고향에 내려간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작은아버지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언제 올 거냐, 언제 와서 도장 찍을 거냐 계속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결국 주말에 이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너는 아직 어리고 학생이고 좀 고향과 떨어진 곳에 사니 지금 미리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면 절차에 맞게끔 서류를 꾸미겠다라는 게 작은아버지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예. 도장을 함부로 찍는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겠죠.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두렵다라는 생각에 저희 사건 반장에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건데 이건 저도 궁금해지네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이제 도장을 찍으러 좀 내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담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리, 궁금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지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작은 아버지들 요구를 들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도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는 곳에 쓰인다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작은 아버지들이 찍어달라는 도장을 그냥 찍어줘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절대라고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그 범죄자를 잡을 때 DNA를 보고 동일성을 확인을 하죠. 예. 부동산이나 모든 재산상 거래관계의 개인의 DNA와 마찬가지인 것이 인감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감도장이라는 거 우리 관공서에 다 맡겨놓잖아요. 본인 동일성 확인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 인감도장이라는 거 내가 서명한 것보다 훨씬 효력이 세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거 백성문이 찍은 거야. 백성문이 이 내용하고 찍은 거야로 사실상 그냥 뭐 법적으로 추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제가 인감도장을 찍고 거기에 무슨 계약을 할지 무슨 상속을 하는 내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다 알고 내가 동의한 것이라는 걸 사실상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찍어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감도장 가끔 분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인감도장 분실하시면 도장 잊어먹었네 하고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누가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 부동산을 누가 팔아버릴 수도 있고 내 자동차를 누가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감도장 분실하시면 신속히 해당 동사무소 같은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인감도 새로 다시 만들어서 하셔야 될 정도로 이 인감도장이라는 건 그러네요. 정말 개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당연히 인감도장 가져오라는 것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정리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찍어놓고 상속은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그 문서에 이제 기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분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조카 인감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서 그걸 찍어달라고 하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감도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법적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인감도장을 찍어서 그 위에 뭔가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상속 포기나 뭐 상속 분할이라든지 가능성도 있고 또 매매 계약서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인감도장 함부로 찍거나 건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저는 뭐 못 본 것 같긴 한데 일단 있어요. 뭐 인감도장 다 찍어놔라, 네. 가져와라 뭐 이렇게 주장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믿는 경우 있죠. 믿는 경우. 예. 상대방을 제가 철저히 신뢰하는 경우 그래 뭐 이것도 어디다 쓸 건데 내가 알아 쓸게 나만 믿어줘 해서 주는 경우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분이 이제 충북에서 이제 골재 채취 사업을 하는데 분묘가 있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기 분묘가 있으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분묘 소유자의 동의거든요. 그 분묘 주인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는 절대 피해 없게 다른 쪽으로 잘 할 테니까 이제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에 피해만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의받아서 여기 피해 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끝까지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인감도장 찍혀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 허락해 준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상식에 너무 반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상식에 너무 반하다 보니까 이거는 피해자들이 승낙한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를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경우에는 사무소 유조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사실상 제가 찍고 다 이 내용을 다 인정한 걸로 일단 사실상 법률상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례 소개시켜드렸다고 해서 이거 찍어도 나중에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두 번째는 이런 거거든요. 오늘 사례자가 고민하는 건 내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을 경우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 쓰였다. 예를 들면 재산 상속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속 포기 선언으로 이렇게
문서가 작성됐다. 그러면 추후에 내가 손해가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백지에 그거를 찍었다고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뭐 CCTV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찍어놨으면 입증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문서에 인감 증명, 그냥 그 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 날인이 찍혔으면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본인이 아닌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걸 가능하겠죠. 이 삼촌들이 뭐 백지에 찍어가지고 위조를 했다라고 형사 고소도 가능한데 형사 고소하는 상황에서라도 이 문서는 아직까지 유효하게 봅니다. 유효하지 않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되고요. 그 문서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딴 데 가서 매매계약서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상속 분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그 문서가 유효한 거로 봐버리기 때문에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대로 성립할 가능성이 저는 백지 높습니다. 수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또 백지를 주면서 백지. 도장. 근데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더 문제는요. 네. 백지 상태에서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찍어서 줬어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 부동산 처분해 버리면 제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이걸 원상복귀 시키면 이걸 산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렇죠. 원상복귀 그러네요. 시키면 산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산 사람 입장에서는 백성문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아, 저 대리권 줬구나. 예. 대리권을 실제로 안 줬어도 그걸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도 거래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백지인 걸 입증해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지만 거래 안전의 문제 때문에 이 저 사람 이 제가 백지 유임장 줘서 거래 계약했던 이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표현 대리로 해서 대부분 거래 계약을 또 유효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감도장 절대로 백지에다 찍어주시면 안 되고 본인이 모든 거를 보고 이해하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에게 도장 찍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좀 그러네요. 알려주세요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일단 볼 이번 때는 주에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들이 내려가면 조금 어때요? 좀 사실 도장을 찍고 이게 작은 아버지 나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부존재를 또 한 번 느끼는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차라리 친절하게 다 써와서 상황이 이러한 도장 찍어달라 해도 부족한 상황에 백지 내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주말에 저는 안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백성원 변호사나 박주현 변호사 같이 좀 내려가 주세요. 생각이 그게 제일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 저희 충분히 상담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도장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어디에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좀 해달라. 작은 아버지께 좀 공손하게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닌가 싶네요.